자, 첫 번째 주제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귀속입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 첫 번째 내용은 소득세법 관련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요,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 설명하는 거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를 같이 해서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양식업 소득이라고 되어 있네요. 양식업 소득, 다시.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양식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데 이 양식업 소득에서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했습니다. 조문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돼. 양식업계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유사업종 간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득을 구분했어요. 농어가 부업소득에서 어업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이 어업소득을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소득으로 또다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깎아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른 농어가 부업소득과 합산하는 것을 어로어업소득과 양식어업소득을 합산해서 적용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양식업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해소해 줄게요. 그러면서 2024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어디에서 세무사랑 프로그램 어디에서 작성을 하냐면 이 부분이 있어요. 비과세 사업소득 농어가 부업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위에 타이틀에다가 여러분들 화면에 경로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개인 조정에 가보시게 되면 개인 조정 밑에 과표 및 세액 계산이고 그 밑에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 이 밑에에 비과세 사업소득 괄호 열고 농어가 부업 계산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요 탭이 뭐 비과세 사업소득 있고 축산업 사업소득 이렇게 탭이 두 가지가 돼 있죠. 비과세 사업소득 탭에 농어가 부업 그리고 어로업 양식업 여기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이 밑에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밑에 그 커서가 위치한 곳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설명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어로업소득이라든가 이거 관리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직원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서식은 여기에 있더라라는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가 규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당들이 있죠. 고용보험법, 공무원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서 지급받는 월 얼마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언제?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요거 다른 내용 같이 보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곤란하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도 적용이 되는데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 보통적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보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얼마였어요?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했습니다.
법조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다면 지금은 연 700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이나 상향이 됐어요. 기술 개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됐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무조건 비과세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적용해 주겠다. 모든 종업원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면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안 해줍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어요. 뭐요? 그러한 종업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적용 안 해주겠다는 얘기, 비과세. 사용자가 법인이다. 그랬을 때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외를. 안 해줘요? 억울하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업원은 제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러한 비과세. 주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될 때, 이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처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급여 파트에 가보시게 되면 먼저 사원 등록을 해놓죠. 사원 등록을 가장 먼저 합니다. 사원 등록을 해놓고, 사원을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이 급여자료 입력 화면이죠.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가가지고,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서 먼저 세팅을 해주죠. 세팅을 해주는 게 뭐냐면,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게 뭐냐면, 비과세 또는 수당 공제 같은 것을 등록을 해주는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합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화면. 이 화면은 어디에 있나요? 물론 다 알아요, 이제는. 원재세 신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원재세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화면의 그 경로는 다 알고 있을 텐데,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화면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화면에 들어가서 상단에 F4 수당공제라는 게 있어요. F4 수당공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수당공제 등록이라는 팝업 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수당도 등록하고 공제도 등록을 하는데 이때 수당, 내가 받는 부분이니까 수당 등록이라는 걸 해줘요. 자, 수당 등록에 여기 내용이 없으면 밑에 쭉 가가지고 여기다가 과세 또는 비과세. 우리는 비과세 적용되는 거니까 비과세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여기 옆에 수당명에 가가지고 F2, 뭐예요? 코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 코드 도움이 나와요.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 원, 요거 선택을 합니다. 요거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육수당 얼마라고 했어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뭐 비과세 계속 이렇게 쭉쭉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연 700만 원 이렇게 수당을 등록을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 비과세 급여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과세 정리하는 것은 급여 자료 입력 화면 F4 수당 공제를 통해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수당 등록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해당되는 비과세 되는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쫙 이어질 겁니다. 문제가 없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개정된 내용이 뭐였냐면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요, 종전에 연금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사적연금,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있는데,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라든가 퇴직연금 등이 있어요. 자, 이때 세율 적용되는 게 연령별로 3%, 5%, 69세까지는 5%, 70세, 79세 4%, 3% 이렇게 해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률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분리과세, 연금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되는 부분의 한도가 종전에 연간 1,200만 원이었어요. 예.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종합과세 되느냐,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이런 부분들로 나눠집니다. 물론 여기에 분류과세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분류과세는 뭐예요? 종합소득과 분류해서 퇴직, 양도, 퇴직소득, 뭐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하는 게 분류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종합과세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같은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하.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 되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자 배당 받을 때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얼마 떼는지 그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 이게 분리과세예요. 자, 이 중에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할 때는 1,200만 원만 되면 1,2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분리과세, 그러니까 연금 지급기관이 여러분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에 떼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1,2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연금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종합소득세 세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 자체가 상향이 됐죠. 상향이 돼서 세부담이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무사랑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따로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 어디 있을까요? 개인조정 과표 및 세액계산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탭이 있어요. 여기에 하단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번 소득금액 명세 해가지고 쭉 이렇게 탭이 이렇게 쭉 있어요. 9번 주식 매수 선택까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득금액 명세 탭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신고 유형이라든가 기장 의무는 쭉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가시게 되면 소득 구분 코드 일련 번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커서가 여기 위치하게 되면 하단에 설명 자료가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제가 요걸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준 거 여기 이렇게 보인 게 아니고 와 이렇게 옆에 없던데요. 막 이렇게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소득 구분 코드 일련 번호 여기에 커서를 위치를 하게 되면 커서가 위치한 곳에 입력해야 될 내용을 여기 하단에 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그 팁의 내용이 쭉 코드가 나와 있죠. 자, 11번 비영업대금 2, 21번 배당 가산하는 배당, 30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여기 66. 그래서 66을 딱 선택하면 1년 번호 1, 2, 3, 4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연금소득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연금소득의 9번째 보게 되면 총수익금액 이자 배당이라고 돼 있지만 이건 무시하고 연금소득을 입력을 하는데 소득금액은 이때 총수익금액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으로 가게 되면 필요경비, 배당 대상액이라도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필요경비는 자 종합소득금액 제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본적인 사항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종합소득금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계산하면 이게 각각의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입력을 하지만 이자라든가 배당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되고요.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근로소득 공제 그리고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경비적 성격의 금액이 공제가 되는데 근로소득 총수익금액이라든가 연금소득 수익금액에 따른 일정한 비율만큼 필요경비적 성격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총수익 금액을 입력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금소득 총수익 금액 입력할 때 자동 계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900만 원 한도로 해서 10%에서 40%가 공제되는 계산 산식이 있어요. 그거 프로그램에 내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소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6번째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 가산율이 조정이 됐다는 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고, 주주 단계인 개인이 있다고 할게요. 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세가 과세가 되면, 이때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배당금,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지급한다. 임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각 4년도 소득금액 손금으로 인정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이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개인들한테,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 주주는 다시 법인 주주가 있고 개인 주주가 있을 텐데 이 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이나 개인 주주가 받는 배당이나 전부 다가 뭐예요? 소득입니다. 소득이 생겼으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으면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고 개인 주주가 받으면 소득세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할 때 법인 단계에서는 이미 법인세 한번 과세된 소득을 갖고 다시 주주 단계에서 또 과세가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중과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법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입금불산입을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줬어요. 개인 주주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금불산입이 아니고 그로스업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된 상당히만큼을 배당 가산액으로 플러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랬을 때 이때 배당 소득에 대해서 배당 가산율을 곱한 금액, 배당 가산액을 가산을 해줍니다. 아니 왜 도로 더 해줘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왜 도로 더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원 받아요. 100원 받으면 매달 받을 때 90원, 10원은 원처세로 떼고 난 다음에 90원만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와서 쭉 소득을 합산할 때 이 90원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100원 소득, 즉 90원에 1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총수익 금액 계산하고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 계산한 다음에 그동안에 뗐던 요 부분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죠. 원천세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아셨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마치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 상태로 돌려서 합산하고 빼주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그로스 업제도 또는 임프테이션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명칭이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배당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플러스 해줍니다. 배당 소득에 플러스 해주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때 종전에는 11%를 했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서 몇 퍼센트로? 10%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이 종전에는 10%였는데 9%로 인하가 됐죠. 그래서 가산율을 산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개정된 이유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감안한 거고요.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을 합해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세서 서식이 없어요. 어디에서 하냐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소득금액 명세 탭에서 여기 소득구분 코드 그리고 일련번호란에 커서 해놓고 자 우리는 배당 가산하는 배당 21번 선택을 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여러 가지는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총수익 금액, 이자 배당 금액 넣고 필요 경우 배당 대상액이라고 해서 그로스업이 적용되는 배당 소득 금액을 배당 소득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배당 가산의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아 여기에 11%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화면 설명할 때는 아직 여러분들 세무사랑 프로그램 서식에서 아직 화면이 안 바뀌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쯤 되면 요게 11%가 아니라 10%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배당 소득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